중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중국동포 TV입니다. 약 2달 한 보름 정도 중국동포 TV 동영상을 올리질 못했는데 그 이유는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만들고 나서 즉 한중 수교 30년 역사를 책을 보고 또 자료를 보고 또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80만 명 또 이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다 살펴보고 정리하느라 한 2달 보름 정도 동영상을 만들 못했습니다. 한중수교 30주년과 관련해서 조선족 사회에서는 한중수교 30년의 조선족이라고 하는 책자도 발간했습니다. 조선족 지식분자, 지식인, 교수, 언론인, 또 박사학위, 또 교수, 또 기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중수교 30년의 조선족 역사라고 하는 것을 내기도 했고, 그러나 이 책은 30년 역사를 정리했지만 한국에 사는 조선족 동포가 어떻게 불법 체류에서 합법 체류가 되었는지, 이러한 운동 과정, 운동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의 또 한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또 한국에서 외교 관계자들, 대사, 영사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식도 하고 축하의 모임도 갖고 다양한 활동도 있었고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 한중수교 30주년 관련해서 오래 생각하다가 과연 중국 동포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그리고 기념해야 되고 또 오래오래 또 역사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이 형성된 것, 그리고 소련, 그러니까 구소련이죠. 소련의 고려인 50만 명, 같은 우리 민족입니다. 50만 명이 만들어진 이유, 또 일본의 제1동포들이 있고 또 미국, 유럽, 남미 등의 재외동포, 해외동포 750만 가량이 만들어진 이유는 핵심이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한반도가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망한 것입니다. 민족이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한, 즉 한반도 전체가 일본 땅이 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중국의 200만 조선족, 구소련의 50만 고려인, 미국의 현재는 260만 명, 또 캐나다, 유럽, 일본 88만 명 등 해외 동포가 형성된 이유가 나라가 망하면서 그런 것이다. 한반도, 이 조선민족 역사상 이 나라가 망하고 국가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참 비통스럽고 슬픈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고려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흑룡강 옆에 있는, 즉 훈춘 옆쪽으로 쭉 있었던 연해주 지역, 거기에서 주로 고려인이 살았는데 스탈린이 고려인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하루아침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가면서 우리 고려인, 우리 동포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 추운 겨울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짐짝처럼 내던져져서 거기에서 추운 겨울 땅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거기에서 짐승처럼 살아갔고 짐승처럼 살아냈던 것이 우리 민족 고려인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은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기 전에 고려인들 가운데 지식인들, 교사, 선생, 언론인, 또 다양한 지식인들을 3,000명을 모아놓고 그 순간 다 죽였습니다. 총살형 시켰습니다. 왜? 고려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으면 고려인들이 민족 정신을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도자급 3,000명을 죽였습니다. 참 눈물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것은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튼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과 한국은 서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체제상 서로 다른 길을 간 국가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의 길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갔고 6.25 전쟁 때는 서로 전쟁을 한 적성국가, 적대국가였습니다. 일제 식민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와 만주, 동북삼성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통된 공동의 어떤 문화, 인식, 가치 이런 것을 공유했지만 식민지에서 1945년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의 길을, 남한은 한국은 자유의 민주주의의 길을 선택을 해서 다른 방향의 길을 걸어갔고,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 동포는 공산주의에 살고 있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주 또는 고국으로 귀환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한반도의 현대사, 근현대사입니다. 중국 동포가 80만 명이 한국으로, 그러니까 200만 중국 동포 가운데 절반이 한국으로 온 것은 한반도 현대사, 그리고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1940년 해방이 되고 나서 또 1950년 6.25 전쟁 전후로 북한에서 약 500만 명가량의 우리 민족이 남한으로, 한국으로 대량 탈출했습니다. 요즘 오는 탈북민들, 탈북자들은 2차 탈북 현상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는 현상이죠. 1차 탈출 현상이 1950년 6.25 전쟁 전후로 약 500만 명이 남한으로 탈출을 해와서 살았습니다. 1차 탈북 왜 왔을까요?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 사회를 겪어보니 사실이 아니었고, 순전히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500만 명가량이 탈출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것을 실향민, 고향을 잃은 백성들이다. 그래서 실향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피난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500만 명가량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출해서 이 500만 명가량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간 대한민국의 고난과 슬픔과 개척과 민족 발전과 경제 발전 이것에 온몸으로 함께 해온 역사였습니다. 자, 80만 중국 동포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한반도 역사상 한국의 현대사 가운데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 앞으로 한반도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변화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다. 이주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해야지 올바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북 삼성에 살거던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오게 됐냐? 그것은 한국에 친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할아버지, 고모, 이모 이런 혈연 형제 자매들, 친척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친척 방문 비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당시에 친척 방문 비자를 통해서 친척이 있는 중국 동포가 한국에 오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충분히 이 왕래를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도시화 바람, 또 교육, 아이들 교육 문제, 개혁개방 이런 중국의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중국 동포들도 자신의 가정의 행복, 또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나가야 되는, 농촌에서 동북 삼성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동포들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을 맞이했고, 또 등소평 자신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선부론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래서 중국 전역이 개혁개방의 바람이 불어서 동포들은 동북 삼성에서 조선족 학교, 민족학교를 다니다 보니 중국어가 그렇게 능통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고국인 한국도 가보고 한국의 우리 고향 땅도 보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꾸고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태풍처럼 동북 삼성에 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중국 동포들이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우리 중국 동포들의 눈물과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다 보니 경찰과 법무부 직원에 의해서 잡히면 무조건 추방당하면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흘린 눈물은,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현대사, 특별히 한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민족적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흘리는 이 고통스러운 눈물과 한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민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동포는 동포다. 동포들이 원하면, 고국에 오길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 고국 한국은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하기를 원한다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국인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민족 운동의 중심은 구로구에 있는 서울 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님 중심으로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거대한 민족 회복 운동, 민족 사랑 운동, 민족 포용 운동이 아주 거대하게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항의 시위, 즉 법무부 또 한국 정부를 향한 항의 시위, 집단 단식, 끊임없는 농성,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민족 회복 운동이었다. 또 민족 운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경석 목사님은 당시에 이 불법체로 중국 동포 문제를 풀기 위해서 7차례 이상 장기 단식을 하고 우리 중국 동포의 고통을 대변을 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중국 동포들도 수천 명이 함께 이 민족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한국에서 중국 동포들이 살 권리를 한국 정부가 인정하라 하는 운동. 나는 당시에 이 중국 동포의 합법 체류와 자유왕래를 위한 이 민족 운동에 있어서 투쟁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중심에서 참여했고 중국 동포들과 함께한, 그래서 목격자이고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한중수교 30년과 관련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당시에 이 민족운동에 주동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고 투신했고 몸을 던져서 참여했던 중국 동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명이 법무부에 있어 국정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주동자 4명이 2002년 9월 2일 그 하루에 4명이 법무부 직원에 의해서 체포되고 화성 외국인 보고소로 가서 40일간 갇혀 있다가, 요즘식으로 하면 그게 감옥입니다. 40일간 감옥 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강제 송환, 다시 말해 강제 추방당한 중국 동포들이 4명 있습니다. 이철용, 김주석, 김영동, 김승일, 이 4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 동포들을 위한 운동에 단식뿐만 아니라 무기한 시위뿐만 아니라 집단 농성, 집단 단식, 삭발, 머리를 다 깎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그 조선족교회 앞마당, 또 종로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등등에서 시위하고 농성할 때에 법무부 직원들이, 그리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한 100m, 200m 떨어져서 몰래 카메라로 다, 그리고 그 동영상 찍는 그걸로 다 몰래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명의 주동자를 하루 한날에 잡은 겁니다. 집에서 나가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명을
법무부 직원하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미행을 하면서 집까지 다 알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2002년도 9월 2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동포 4명이 체포되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40일간 갇혔다가 강제 추방당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역사의 맥락 속에서, 역사의 큰 물결 속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망했을 때, 즉 한반도가 일본 땅이 되었을 때에 1919년에 3월 1일 한반도 전체에서 흰 옷을 입은 우리 2천만 조선 백성이, 조선 사람들이 한반도 전체,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 용정 등등에서, 또 해외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경찰, 일본 순사라고 그러죠. 일본 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 찔려서, 총에 맞아서, 그리고 감옥에서 갇혔다 고문당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민족 독립운동, 민족 회복운동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계속적인 민족운동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도 있었고, 또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민족중흥운동, 잘 살아보자는 민족운동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 동포 4명은 한마디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민족운동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운동을 하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 4명의 체포사건, 그리고 수감사건, 화성 외국인보에서 40일 갇혀 있었던 그것이 한중 수교 30년과 관련해서 특별히 중국 동포의 합법적 처리와 자유왕래 합법적 취업과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억하고 중요시하고 기념하고 높이, 가장 높이, 가장 귀하게 평가할 사건이 이 사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 동포 4명은 우리 민족의 회복의 역사, 우리 민족 정신 회복의 역사, 또 앞으로 한반도 우리 민족의 통일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기념되고 기록되고 기려지고 평가되어야 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국 동포들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명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 동포 80만이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인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종교인들도 함께 했지만 그것은 또 나름대로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지만 중국 동포로서는 이 4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2002년도 9월 2일 이 4명의 중국 동포가 법무부 직원에 의해서 동시에 체포되어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호송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그날 가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 당시에 서울 조선족교회 그 목회자들이
봉고차를 타고 화성 외국인 보고소로 달려갔습니다. 이날은 또 이 서경석 목사님이 연변자치주 성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느라 한국에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나 경찰은 이 날을 아주 노린 겁니다. 나는 당시 또 투쟁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보호소 그 직원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당장 석방해라. 이게 무슨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이렇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니 중국 동포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고 왜 그 4명을 체포해서 잡아왔느냐. 그 법무부 출입국, 당시에 서울 출입국 관리소였습니다. 전체 전국 출입국 관리소의 그 중심이 서울 출입국, 목동 출입국 관리소 그 관리과 과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4명은 출입국관리법 17조를 위반했다. 이 4사람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17조를 위반하면 체포해서 추방하는 것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이다. 내가 물었어요. 그러면 출입국관리법 17조가 도대체 뭐냐? 그러더니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 이 4명은 정치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항의 시위에 단식, 삭발, 농성. 내가 출입국 직원에게, 간부에게 얘기했어요. 무슨 반정부 활동이냐. 우리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는 운동에 참여한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동포고 민족의 역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한 애국, 애민의 동포지 무슨 반정부죄냐. 오히려 반정부, 반민족죄는 법무부나 한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냐. 동포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소리치면서 싸웠는데 한 10대 명의 15, 16, 한 20명의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소리치면서 싸우면서 이 4명 당장 석방해라. 당장 석방. 그 당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분이 나는지, 거칠게 몸싸움하면서 뚫고 들어갈 때 한 20명이 달려들어서 내 멱살 잡고 옷 잡고 밀치고 땡기고 그러면서 우도되어 있는 단추 다 떨어지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 4사람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민족운동의 동지들입니다. 사람은 동지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 4명은 한국의 현대사와 우리 민족의 현대사와 한반도의 현대사에 특별히 한중수교 30주년과 관련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 동포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들도 이 사건을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체포된 4명 가운데
한 명인 그 김승일 씨의 삭발 사진입니다. 삭발하는 사진. 이 사진은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 4명, 체포된 4명 가운데 한 명인 중국 동포 김승일 씨입니다. 2002년도 4월 5일 서울 조선족교에서 계속적인 불법체로 중국 동포 강제 추방에 대해서 항의하는 집회에서 17명이 4월 5일에 삭발을 했는데 그 가운데 김승일 씨 삭발하는 장면이고, 그 오른쪽에 좀 흰머리가 나신 분 삭발하는 것은 서경석 목사님입니다. 그 위에 어깨띠를 두르고 머리를 자르시는 중국 동포 아주머니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중국에서도 미용실을 했었던 중국 동포 여성입니다. 흑룡강성 목당당 출신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일 씨는 2002년도 4월 13일에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중국 동포들이 약 100여 명 집단 단식에 들어갔을 때에 4월 13일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승일 씨의 발언 그대로를 기록한 문건에서 그것을 보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족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러 항일투쟁을 하러 만주로 갔다가 중국에 남겨진 독립지사들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 조상들의 무덤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형제와 우리의 사촌이 살고 있습니다. 만주로 떠난 우리 할아버지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왜서 우리를 피와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으로 취급하면서 무참하게 동포들을 짓밟습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법무부는 마땅히 우리의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당시 이 김승일 씨는 이 말을 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참지 못해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나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철용 씨, 그 당시 나이에 60대셨던 이철용 씨도 이 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철용 씨도 체포된 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중국에서 문화 대혁명에 미친 바람이 대륙을 휩쓸고 홍위병의 광기가 대륙을 뒤흔들 때 우리 동포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며 살았습니다. 대기근으로 대륙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갈 때 김일성은 압록강 두만강을 열어 북한으로 와서 살 동포들은 다 오라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맘대로 와서 살라고 직장도 주고 집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민족심 아닙니까? 그리고 김일성은 북에서 살다 다시 중국에 가서 살고 싶으면 자유롭게 중국으로 가서 살라고 우리 동포들을 무제한으로 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국인 한국은 물질적으로 잘 살지는 몰라도 티끌만치도 민족심이 없습니다. 우리 200만 중국 동포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후에
2천만이 넘는 북한 동포들을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우리에게 깍쟁이처럼 보입니다. 유구한 한반도의 민족 정신은 대한민국에서는 죽어버린 것입니까? 한스럽습니다. 한스럽습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으로 멸시당하고 고국인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모자를 쓰고 날마다 잡힐까봐 숨어 다니고, 우리가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한반도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 조선족의 독립운동, 독립투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사는데. 이것이 당시 이철용 씨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집단단식하는 중국 동포들은 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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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동포 김영동 씨가 2002년 4월 12일 서울 조선족교에서 항의 집회를 할 때에 연단에 서서 발언하는,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진입니다. 머리를 보면 삭발을 한 상태입니다. 당시 17명이 삭발할 때 김영동 씨도 함께 삭발을 했었습니다. 이때 김영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들은 한국을 떠나 고향 잃은 슬픔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즉, 중국 동북 삼성으로 간 우리 부모들은 한국을 떠나 고향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한평생을 사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동포들이라면 뭉쳐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 투쟁과 싸움을 일치단결해서 해야 된다. 이런 호소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 사진은 삭발한 김영동 씨가 함께 모인 동포들 앞에 서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이분은 흑룡강성 동포고, 왼쪽에 보면 이분이 이름이 김창길 씨입니다. 김영동 씨의 발언과 관련해서 또 하나 꼭 이야기할 내용을 말하고자 합니다. 2002년 9월 2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가서 이 체포된 4명을 한꺼번에 한 자리에서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 소장한테 이 4명을 함께 만나게 해달라. 면회를 하는 거죠. 보통 출입국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이렇게 가면 이 면회를 하려면 유리창 사이로 뭐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 말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 소장한테 이 4명을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요구를 해서 이철용, 김주석, 김영동, 김승일 이 4명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이때 김영동 씨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김영동 씨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포가 고국에 와서, 즉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갑에 채워져 무슨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동포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나는 이 말이 우리 200만 동포들, 또 구소련의 50만 고려인들, 나라가 망해서 해외로 밖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유랑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우리 동포들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의지해야 합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750만 해외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의지하고 기대하고 싶을 때에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족이고, 이것이 동포애고, 이것이 피를 함께하는 한 민족의 정신이요 혼입니다. 이 정신, 이 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민족이 될 수 없고 동포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때 4명의 동포들을 함께 면회한 서울 조선족교회 교역자들, 우리는 다 함께 이 4명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눈물을 함께 흘렸었습니다. 이때 함께 화성 외국인 보호소로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한 서울 조선족교회 목사 이름을 역사 기록을 위해서 여기에 말하고자 합니다. 김사무엘 목사, 이은규 목사, 윤한선 목사, 한옥희 목사, 송명희 목사, 그리고 최황규 목사. 우리는 한 민족, 한 결의 하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통곡했던 그 날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002년도 3월, 4월에 걸쳐서 무기한 시위를 할 때에 중국 동포 가운데 바이올린을 전공한 분이 서울 조선족교에 와서 이 시위에, 항의 시위에 참여한 동포들을 위로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진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삭발하고 앉아있는 분이 김승일 씨입니다. 이 사진은 2002년도 봄에 이 항의 시위를, 중국 동포를 위한 항의 시위를 이끄는 서경성 목사님이 삭발을 하고 동포들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의 밤에 우리 동포들이 1000여 명 이상 서울 조선족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중국 동포들을 합법화해라, 추방하지 마라, 그렇게 시위하는 장면이고, 머리에 보면 흰 머리띠를 둘렀는데, 그것은 우리 조선민족, 우리 한민족은 본래 백의 민족, 흰 옷을 입는 민족이다 해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 흰 머리띠를 두르고 촛불을 든, 그리고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에 체포된 4명 가운데
한 명인 중국 동포 김주석 씨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이 시위에, 항의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김주석 선생은 길림성 설안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농민으로 일했고, 당시에 이 운동에 참여했을 때는 50대였습니다. 김주석 씨는 40일 동안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즉 감옥 생활을 하다 중국으로 추방당해서 입국 규제에 묶여서 약 7년간 한국에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살고 있고, 올해 나이가 벌써 76세가 되었습니다. 이 김주석 씨,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후대에도 전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80만 중국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가 고국인 한국에 들어오고 여기서 생활하고 일하고 또 개인의 꿈을 위해 살고, 이러한 합법적 체류, 합법적 취업의 그 과정에는 참으로 순탄하지 않은, 그리고 눈물 나는 역사가 있었고, 피타는 투쟁과 민족 회복 투쟁이죠. 민족 정신 회복 투쟁, 이 피타는 운동과 피타는 민족 정신 회복 투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중국 동포 4명의 이 사건은 우리 민족사에 꼭 기록되어야 하고, 또 기록으로 남겨져야 되고, 또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당시에 불법 체류를 합법화하는 이 운동에 참가했던 중국 동포들 수천 명, 수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운동에 참가했던 분들은 한국으로 온 동포 1세대들입니다.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연로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이분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대한 1세대다. 그 불법 체류자의 고통, 추방당하는 고통,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이어간, 민족의 정신을 이어가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이 운동에 참여했고 함께했고, 또 함께 하지는 못했더라도 그 당시 함께했던, 한국에 살았던 1세대, 한국으로 온 동포 1세대들은 위대한 세대다, 위대한 개척자다, 위대한 동포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그 당시 1세대 동포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온 동포들, 그리고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게도 이 동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 역사를 계승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992년 한중수교 이후로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피타는 투쟁, 피타는 민족운동, 눈물, 체포, 강제추방, 고통, 함성, 민족운동의 거대한 민족운동, 위대한 민족정신 회복운동,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내가 쓴 책, 이 황하의 물결,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국어 제목은 황하불류, 황허벌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로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중국 동포들의 눈물 나는 이야기, 중국 동포들의 애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또 중국인들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서. 다시 한번 이 4명의 이름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이철용 선생, 김주석 선생, 김영동 선생, 김승일 선생. 이 4명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국 동포의 귀환 역사와 민족 회복 운동, 민족 역사 회복 운동에 가장 기록되고 기억되고 높이 평가받아야 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인물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랑한 지사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중국 동포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 동포들 여러분, 또 우리의 꿈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중국동포TV는 200만 중국동포를 한국에서 대변하며 동시에 한국에 사는 중국동포들의 이야기와 중국동포들을 대변하면서 해외에 있는 중국동포들 이야기도 담아내려고 합니다. 중국동포는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비극과 슬픔인 남북한 분단을 극복하고 우리 8천만 민족이 전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그 먼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해외동포 750만과 함께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 통일, 회복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중국동포TV가 되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